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미증시 애플과 테슬라 약세 하락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영향을 덜 받았죠. 국채금리가 빠지고 엔비디아가 선방하면서 미국 추세가 깨진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밸류업 종목들이 아침 모닝 브리핑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밸류업 종목들의 응집력, 시세가 조금 이제 약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쪽에도 좀 빈틈을 만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특징주로는 이제 반도체, 자동차, 제약, 방산주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가면서 지수를 좀 방어했다. 이렇게 이제 봐야겠습니다. 우선 오늘 테슬라하고 애플이 많이 빠지면서 시장에 부담을 줄 수도 있었는데, 뭐 특히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170달러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투자자들의 생각은 애플이 하락하는 건 우리 증시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플 주가는 이미 2월 초부터 빠지는 추세였는데, 코스피 지수는 그때 이후에 비교적 올라가거나 버티거나 이런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애플이 빠진다라고 해서 특별하게 우리 증시에 악재로 작용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 테슬라가 빠지는 것도 역시 물론 이제 에코프로비엠의 방향이나 뭐 2차 전지주들이 테슬라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죠. 당연히 받긴 하는데, 궤적을 보면 테슬라가 저점을 깨고 막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이 나와도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점과 저점이 살짝 높아지는 듯한 이제 그런 모습이 약간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애플과 테슬라 가지고 우리 증시가 완전히 하락으로 돌아서기에는 좀 어중간한 것 같다. 그래서 하락 종목이 비록 많은 장이긴 했습니다만은 뭐 이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공포감을 갖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들은 아직은 피크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게 미국의 시가총액 3위까지 어떤 종목을 보면 이제 오늘로서 시가총액이 3조 달러 종목은 없어져 버리긴 했는데, 애플은 이미 뭐 내려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엔비디아라든가 시가총액 1위와 3위 종목이 흔들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빅7 중에서 일부는 좀 와해가 됐지만 전체적으로 뭐 빅테크가 완전히 뭐 시대가 다 끝나가지고 시장을 멱살 잡아 끌어내리는 그런 분위기까지는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장에서 버블, 주가가 좀 절대적으로 비싸다라고 생각하는 종목의 비율이 이전에 IT 버블 때 한 35% 정도였거든요. 전체 종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그리고 2021년도에 한 28% 정도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25%라서 과거에 이제 버블로 불리우던 그런 시기보다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뭐 거품이 세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 빅7 말고는 미국도 나머지 종목이 이렇게 올라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뭐 시장이 피크라기보다는 이제 일부 종목이 와해가 되고 그쪽에서 다른 쪽으로 좀 넘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분석이 나와서 적어도 오늘은 뭐 이후에 계속 이어지면 또 판단이 달라지겠습니다만 이제 애플과 테슬라의 악재로 좀 국한해서 보는 그런 모습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가 빠졌죠. 그러니까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빠졌는데 뭐 서비스업 지수하고 이제 공장대 수주가 빠져서 이제 금리가 내려간 건데, 어쨌든 금리 내려가는 거는 뭐 경기 침체 때문에 내려간 것까지는 아니니까, 저 정도 수치 가지고 경기 침체 얘기할 정도는 아니니까 또 이제 금리가 빠지면서 이제 하락은 하겠는데, 지수 하락하고 하락 종목이 많은 건 맞는데 뭐 공포감을 느낄 정도의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 뭐 이렇게 이제 투자들이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특징적인 건 저는 이게 우리나라 증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코스닥하고 금융업은 대표적인 밸류업 관련된 종목이잖아요. 이게 대체로 좀 엇갈립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밸류업이 쭉 올라올 때, 금융주가 올라올 때 코스닥이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오고, 금융주가 흘러내리니까 코스닥이 또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쪽에 기관 투자자들이 그 밸류업 사기 위해서 코스닥을 파는 것 같다라고 제가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수급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근데 어제부터 금융주를 비롯한 이런 밸류업 관련된 종목군들이 어제 오후부터 조금 집중도가 좀 떨어지는, 약해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가총액 1, 2위를 빼놓고 3위부터 10위까지 10종목이 올라갔잖아요. 플러스가 나면서. 물론 이제 오늘 코스닥 하락 종목 수가 900개가 넘긴 했지만 어쨌든 이제 밸류업에 대한 어떤 집중도가 약해지면서 코스닥에 있는 시가총액 상단의 종목으로 매수세가 좀 붙어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나마 지수는 좀 방어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오늘 뭐 애플과 테슬라가 하락 계속하면 그래도 버틸 수 있을 거야,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엔비디아가 막아줬으니까 이렇게 이제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고, 이후에 이제 계속 저게 연속적으로 밀리게 되면 이제 좀 시장이 좀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도 나오겠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단발적인 개별적인 종목 이렇게 이제 이슈로 보고 좀 버텨낸 것 같습니다. 자, 특징적인 뉴스 몇 개만 살펴보면 오늘 반도체가 이제 뒷부분에서 조금 더 힘을 냈는데 삼성전자가 메모리 부분에 1월에 이제 흑자 전환을 했다더라. 이런 보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방산주 강했죠. 해외 쪽 수주 또 우주 쪽 관련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방산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또 수급도 양호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 당장 이제 첫 번째 고비 이번 주에 두 개의 고비가 옵니다. 파월의 발언 그 다음에 미국의 고용지표인데 그러니까 파월이 그냥 눈치껏 그냥 별다른 이야기 없이 좀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괜히 뭐 쓸데없이 올려줄 필요도 없고 그냥 겁줄 필요도 없고 그냥 무난하게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아마 시장에서 전망하는 거는 금리 인하에 좀 인내심을 가질 거야 라는 식의 발언이 나올 거다 이렇게 이제 투자들은 또 분석가들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보통 파월의 발언이 나와도 한 이틀 영향 받으면 호재든 악재든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틀짜리 재료긴 합니다만 금리가 워낙 아슬아슬한 자리라서 이참에 좀 금리를 10년물 기준으로 4.0 정도로 밀어주면 더 좋죠. 그래서 어쨌든 파월 발언에 좀 집중하게 될 것 같다. 이제 이게 포인트입니다. 수급에서는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해서 제 기억으로는 1월 17일인가요? 그러니까 그때 이후에 가장 많은 이제 매도를 한 걸로 일단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 개인들만 양시장 매수를 했습니다. 양시장 한 6,500억 원 정도 매수를 했고 기관 대단합니다. 코스닥 매도가 계속 1,000억대가 나오는데 정말 엄청난 매도를 했고 종목으로 보면 외국인들은 반도체 팔았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합쳐서 3,000억 원. 그러니까 전체 매도에 대략적으로 한 80% 정도는 두 종목에 집중이 돼 있었고 매수는 방산, 자동차 이런 쪽에 좀 매수가 많이 보이죠. 이렇게 보시면 이제 방산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가 이제 방산과 자동차 매수, 그다음에 금융주는 좀 종목별로 엇갈렸고,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밸류업 종목들, 뭐 화장품주, 뭐 이렇게 이제 담았는데, 뭐 하여튼 업종의 특징이 딱히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이제 근데 밸류업 종목들도 엇갈리는 뭐 KB금융 팔고 뭐 이제 하나금융 매수하고 이렇게 좀 엇갈리면서 매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종목별 골라서 이제 지그재그로 담는 뭐 그런 형태를 보이는 게 특징이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들은 반도체 관련주인데 뭐 동진 세미캠을 비롯해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최근에 강했던 종목들도 포함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이제 지금 아주 강하게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군들도 좀 선별적으로 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다음에 로봇 관련주라든가 차부품주 이런 것들도 부분적으로 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지는 조금 종목별로 엇갈렸고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은 역시 원익 IPS라든가 이런 일부 반도체주들 그 외에는 뭐 이렇게 종목별로 좀 골라담는 워낙 매도 쪽을 많이 해서 그러니까 매수한 업종이 업종별로 고르게 있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죠. 그래서 그냥 골라 담는 그런 형태를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자, 요약을 해보면 미국에서 시가총액 3조 달러 종목들이 일단은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렇게 있다가 이제 애플이 밀려 내려가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일단 밑으로 내려왔고 근데 여기서 이제 일부에서 어떤 주장도 하냐면 3조 달러 밑으로 내려왔지만 그 중에 일부 자금이 좀 다른 종목으로 분산되는 것 같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러셀 2000 지수가 이제 수혜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들이 빅테크에서 다른 쪽으로 넘어간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이게 다 빠지면 투자들이 그냥 주식을 아직 피크인가 보다라고 빼는 거고 그게 아니라 이제 러셀 2000 같은 것들은 좀 버텨내는 흐름이 나와주게 되면 일부 자금이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해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구도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월 의장의 발언이 이제 중요한 고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단기로는 그래서 금리가 4.3 넘어가느냐, 4.0대로 내려오느냐, 요 구도.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오전에 코스피가 한 과매도 부근 한 80일 ADR 기준으로 그 정도 내렸거든요. 제가 뭐 ADR을 맨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변곡이 되면 그쯤 됐을 때 집중적으로 설명드리고 또 이제 거기 벗어나면 또 설명 안 하고 이제 그런 편인데 어쨌든 이제 조금 근데 내일은 다시 튕겨 올라가는 자리라서 한 다음 주 정도 되면 확실하게 과매도로 내려올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는 조금 반등 시도하는 종목들이 등장할 수도 있어서 이제 좀 시장 대비 눌렸던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이제 좀 관찰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징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이슈들로 이제 특징주들이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냐면 AI가 과연 버블일까 또 투자들이 외면할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데이터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미국 구글 검색에서 보면 그 AI 주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이제 암호화폐라든가 이제 밈 주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비해서
검색량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투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AI 관련된 종목군들에 집중돼 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증시가 빠졌어도 엔비디아를 쉽게 마이너스로 못 만드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이제 버블이냐? 또 그렇지도 않다라고 보는 게 예전에 이제 밈 주식에 대한 검색량이 폭등을 했을 때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때 검색량 대비 아직 7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포모 현상이긴 한데 그때같이 거의 광기에 가까운 정도까지는 아직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아직은 AI 주식들이 버틸 것 같다라는 식의 분석이 조금 더 많습니다. 말 바꾸면 엔비디아라든가 AMD라든가 이제 이런 종목군들이 무너지면 이제 시장이 좀 한 사이클이 끝나는 그런 흐름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어떤 그 시장이 그래도 버티겠구나. 아니면 이제 뭐 다른 쪽으로 수급이 넘어가서 그래도 순환매는 되는구나. 뭐 이렇게 이제 가는 건지 아니면 시장 자체가 아예 그냥 싹 잘라지는 건지는 이제 뭐 엔비디아 뭐 AMD 이런 종목으로 가늠을 해보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세한 건 제가 또 계속해서 유튜브 내용에서 이제 유튜브에서 내용을 좀 정론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보신 김에 예, 구독하기하고 좋아요하고 이왕이면 좀 알림 설정까지 꼭 좀, 예, 어떻게 이제 구독하기 이렇게 한번 눌러주시면 그 알고리즘에 노출되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좋아요도 그렇고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